코인은 그래서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열정과 해안 이런 게 코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게임이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됐냐면요. 내가 게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위해서 조그만 게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산업들 2차전지 반도체 플랫폼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요즘 좀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으신 뭐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예, 대표적으로 불황형 산업이라고 부르죠. 네. 물론 게임 산업도 경기가 아주 컴다운 됐었을 때는 오히려 거기도 매출이 똑같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 국면이라고 한다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집에 있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뭐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 회사를 급박하게 들어갔는데 도저히 여기선 답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뭔가 그 다음을 도모할 때 그때 뭐 우리가 구직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웹서핑도 하고 또 게임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게임에 유저당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신규 고객들이 더 늘어났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게임 산업에는 좋은 호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많고요. 특히 게임 산업에는 한 가지 더 호재가 더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통칭하긴 하지만 완벽한 3D 기반으로 뭔가 그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선 또다시 이제 유저들이 그것도 해봐야지 하는 또 그 게임 층에서는 또 그런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새로운 기술 뒷받침, 그런 새로운 게임의 화두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게임이 한 가지 또 변화되는 기조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원래 게임은 철저히 우리들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비즈니스였어요. 과금 같은 과금이죠. 그래서 좀 뭐 게임 회사는 그것 때문에 현질을 유도한다 해서 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예. 뭐 그게 뭐 진실이다 아니다 그건 제가 감히 판별할 수는 없는 얘기고. 자, 그런데 최근에는 게임이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됐냐면요. 내가 게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노블록스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 위해서 조그만 게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오징어 게임이다 해놓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황형 시국에 내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내가 생활비 벌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게임 분야에 능수능란하거나 거기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것만으로 생활을 하거나 뭔가 내 생활비를 조금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그 분야에 더 우리가 몰입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억대 연봉으로 막 이렇게 버시는.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어머니가 만류했을 때 계속 게임을 했을 걸. 그러면요 교수님 네. 그 메타버스 혹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요 며칠 동안 그 비트코인이 네. 16,000에서 2만 불 뚫으면서 올랐죠. 또 되게 네. 화두가 됐잖아요. 네. 혹시 그 암호화폐 쪽은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 뉴스들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네.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따로 움직인다.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걸 해칭하기 위해 코인 시장이 올라갔다. 이런 뉴스 보도들 많이 또 보셨던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칭 수단이 뭐 비트코인이다. 네. 이런 시국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게 상반된 기조나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목격됐던 시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 예전처럼 그게 명명백백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형국도 많아요. 주식 떨어졌을 때 코인 같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그때는 뭐냐? 자, 코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동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해 보고 그리고 다시 비상할지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이제는 뭐 역사의 뒷길로 갈지는 아직은 그 누구도 모르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계열적인 정보만 가지고 그 코인은 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라든가 코인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논다든가 그렇게만 바라봤던 많은 투자자들 또는 어떻게 보면 시황을 설명했던 분들이 지금 약간 머쓱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코인은 코인이라는 별도의 시장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증시의 대체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의 대체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내가 위험을 분산하는 도구로 코인을 그렇게 사용하려면
그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여타 시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또는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어야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식이 지금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코인 사야지. 아니면 내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코인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99% 개인 시장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절대적인 비중이 기관이죠. 그럼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겠다, 주식시장을 해칭하겠다라고 해서 코인을 투자를 했어야 그 성립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의 메조리티는 기관이자 외인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뭐랄까요 흐름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만 가지고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칭 수단이 가격이 변동된다면 제가 그 말씀을 옳다고 얘기하거나 저도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좀 더 신중한 시황 분석이 좀 필요한 분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히. 네. 그 요즘에 그 코인판에서는 보니까 기관들이요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물론 이렇게 뉴스가 번복되기는 하지만 증권사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이런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부서에도 그 암호화폐 연구하는 리서치 센터를 두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좀 향후에 기관이 좀 들어온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한 1년 반쯤 전쯤에는요, 기관들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뭐랄까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두나무만 보십시오. 네. 대기업에 편제됐어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그 몇십 년 구력을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증권사들,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두나무가 벌었다는 걸 보고 그 증권사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요, 1, 2년 전이 아니라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선도적인 몇 개 증권사들, 제가 이니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H사라든가 또 다른 H사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내부에서 HTS를 살짝만 그 투자 종목만 바꾸면 그게 코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걸 운영해봤고 시스템 서버 인력들 다 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가 국내 최초로 코인 거래소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주판 튕기면서 고민했던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들이 그걸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냄새를 많이 피웠어요. 만약에 이제 증권회사가 그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금융당국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증권회사가 이런 걸 할 때 그걸 관리 감독하고 시스템을 내재화할 수 있는 법체계 제도적인 시스템 왜 없냐. 이런 소리를 빨리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증권사들에게 무언의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할 거면 우리 금감원 조사 각오해라. 그러다 보니 야, 옆에 코인 시장이 하루에 진짜 뭐 몇십억이 뭐예요. 하여튼 그 돈 벌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코인 시장을 제도화하겠다. 대선 공약에 코인 시장 법제화해서 어떻게든 코인 시장 진흥도 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 걸 보고 이제는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부서 단위로 만들거나 실제 그거와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걸 기획했던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됐느냐? 약간 뒤로 다시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코인을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출장지는 DC가 아니라 LA였거든요. 근데 제가 LA에서 일부러 가장 많은 미팅을 잡았던 곳이 바로 버클리, 스탠퍼드 출신의 그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 학교 출신 중에 지금 공대 나온 친구들 중에 코인 쪽으로 많이 가니? 그랬더니 지금도 많이 간대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코인은요. 실물 부분의 어떤 천연 자원도 아니에요. 완벽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라는 건 그 기술을 계속 애정을 가지고 발달시키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고도화시키고 그걸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런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쓰임이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런데 분명 지금도 전 세계 탑티어의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내가 이 블록체인 또는 코인이라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BM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요? 스티브 잡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 버리면 코인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그냥 뭐 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더 많이 생긴다면 이거 완전 이제 바닥으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코인은 그래서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네. 거기에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열정과 해안 이런 게 코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막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서 막 불타기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술적인. 예,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개발자도 누군지 모르고 개발자가 업데이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윈도우 9.5 만들어 놓고 누가 갔는데 네. 그걸 98이나 XP나 비스타나 뭐 이런 걸로 개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내노라한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이더리움 1.0 만들었는데 야, 이거 1.0 만들고 났더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놓친 부분이 있네. 확인돼서 2.0도 만들고 네. 또 3.0도 만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시스템, 어떤 기술이 더 세상을 크게 좌지우지할까 했었을 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런 류의 개발자들이 지금 들러붙어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술, 그런 뭐 생태계 거기에 전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분들이 5% 미만 네. 이렇게 좀 담고 기관들도 네. 뭐 피델리티 같은 데도 한 5% 미만 이렇게 막 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액 정도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괜찮을까요? 저도 코인 투자를 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그럼요. 네, 저도 아. 많은 분들에게 그 코인을 제 뭐 여러 가지 내용 보시면 뭐 저희 같은 유튜브 간간히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말 한 말씀 드릴 때도 되게 조심스럽고 한데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에서 계속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주식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인플레 해칭이다.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제 입장에선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코인 시장에 리스크가 있을 때 또 상당 부분은 미리 빼놨다고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또 이렇게 기대감도 일부 있는 건 있어서 저도 소액이지만 분명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코인판을 중심으로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관점은 기술적인 관점을 조금 더 더해서 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기술을 네.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발전시켜 네.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